자, 그러면 요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한번 3번, 4번, 5번까지 한번 쭉 완성을 해봅시다. 자, 코드를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다 된 거는 웬만하면 접어서 작업을 하세요. 그래야지 조금 덜 헷갈리니까. 그래서 저는 요거 그대로 복사해서 여기다 넣을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배너 2도 접어주시면 되고, 이제 3 같은 경우도 여기 보면 왼쪽에 이미지, 오른쪽에 텍스트잖아요. 그죠?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이제 컨텐츠 이미지를 왼쪽에 둘 거고, 그 다음에 방금 잘라내기 했던 요거를 다시 그러니까 복사하실 때 좀 라인을 다 가면서 복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정렬도 좀 하시고요. 코드는 늘 말씀드리지만 깔끔하게 작성하려고 자꾸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게 몸에 배어야 돼요. 나중에 코드 지저분하면 회사에서 욕 진짜 태배기로 먹습니다. 그래서 코드를 웬만하면 깔끔하게 작성하려고 노력을 하셔라. 자, 그러면 이미지 그대로 복사한 다음에 이미지도 마찬가지로 그냥 그대로 복사해서 여기다 넣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ALT 같은 경우는 그냥 단순하게 가자고요. 나중에 여러분들 개인 포트폴리오 만드실 때는 이 ALT에다가 뭘 넣을지를 고민을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미지 넣으시면 이미지가 가지고 있는 너비 높이도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반영해 줘야겠죠. 자, 근데 우리는 이제 배너 2까지만 있으니까, 자, 일단은 HTML부터 먼저 쓰고 할까요? 그래, HTML부터 먼저 다 쓴 다음에 작업을 합시다. 함께 쓰고 하는 통장 여기죠. 자, 정렬은 한 번에 같이 해줄게요. 자, 이것도 그대로 복사해서 지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모임 통장이죠. 그러면 A 하나 지워주면 됩니다. 지워지고, 얘는 서브 이미지 필요 없으니까 지우시면 되고요. 됐죠? 이런 식으로 써주면 끝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요것도 마찬가지로 요 배너 그대로 복사한 다음에 써주시고요. 3 너비 높이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대로 반영해줘야 되니까 여기 위에 보면 배너 타입 3의 이미지 있죠. 이미지는 이렇게 반영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박스 같은 경우도 이제 반영해 줘야 되는데 얘는 이제 너비 이제 필요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만 써줄게요. 서브 이미지는 필요 없죠. 자, 그러면 어떻게 완성되어 있을까요? 자, 이렇게 완성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다. 자, 근데 얘는 레프트를 너무 많이 당길 필요 없이 그냥 한 20픽셀 정도만 주면 되겠죠? 한 10픽셀 정도 됐습니다. 자, 뚝딱 만들어지는 거예요. 굉장히 빨리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만 만들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만 잘 만들면 그냥 이제 그대로 복붙 하는 거기 때문에 단순하게 작업이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포 작업해 줄게요. 자, 포 같은 경우도 그대로 복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 이제 접어주면 되고요. 자, 포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이미지가 얘는 또 오른쪽이죠. 그래서 컨텐츠 이미지를 또 잘라내기 해서 여기다 넣어주면 되겠죠. 자, 이거 그대로 복사합니다. 마찬가지로 이미지 넣으시고요. 얘는 26주 적금 이용하면이래요. 26주 적금 이용하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텍스트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HTML을 작성하고 이제 스타일을 조금 이제 구상하려면 스타일을 구상하는데 빨리빨리 작업을 하려면 여러분들 작성한 HTML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해도 없이 가끔씩 이제 모작하시는 분들이나 개인 포트폴리오 하시는 분들, 아니 HTML에 대한 이해도도 없는데 그냥 막 쓰고 계세요. 그러면 절대로 안 돼요. 내가 어디다가 뭘 썼고 어떻게 구상을 했고
그런 것들에 대한 머릿속에 전체적인 이해도가 있어야 된다. 그림이 그려져 있어야 돼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 작업물인데 내가 모른다?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한 게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하여튼 이런 식으로 26주 접근까지 텍스트도 반영을 해놨습니다. 자, 그러면 마찬가지예요. 자, 배너 4 그러면 얘도 이미지가 가지고 있는 너비 높이, 자, 이런 것들은 그냥 그대로 가져오세요. 너비 높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는 어차피 똑같죠. 그러면 자, 얘도 완성이 됐죠. 근데 뭔가 이상하죠. 컨텐츠 이미지 탑 50에서 얘가 이제 가운데로 왔는데, 자, 이미지를 한번 볼게요. div 컨텐츠 이미지. 뭔가 지금 반영이 안 돼 있는 거죠. 컨텐츠 이미지한테. 자, 요거는 한번, 요런 경우에는 내가 작업을 했는데 내 것도 마찬가지로 잘 모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개발자도고 열어가지고 얘가 실제로 어떤 식으로 반영이 되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컨텐츠 이미지. 자, 제가 보니까 가져올 때 여기 div를 하나 지워서 가져왔네요. 보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포지션이 반영이 안 돼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은 일일이 확인을 좀 해줘야 됩니다. 자, 가져올 때 제가 잘못 가져왔죠. 컨텐츠 박스 같은 경우는 왜냐면 이렇게 있어도 되는데, 잠깐만요. 이미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컨텐츠 이미지가 있고 컨텐츠 박스가 있고, 잘 됐죠? 잘 되어 있는데 얘가 포지션 앱솔루트가 지금 반영되어 있고 컨텐츠 박스도 반영되어 있고, 그렇죠? 요게 지금 뭔가 문제가 있어요. 컨텐츠 이미지, 컨텐츠 이미지. 여기에 지금 포지션 앱솔루트가 제대로 작동을 안 하고 있어요. 보이죠? 이거는 코드를 한번 봐야 됩니다. 제가 뭔가를 잘못 작성했나 보죠. 메인 위로 올라갈게요. 렐라티브 잘 걸려 있고요. 왼쪽 div, 그렇죠? div는 렐라티브 걸려 있고, 그렇죠? 컨텐츠 박스는 걸려 있어야 되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컨텐츠 이미지. 지금 보니까 얘도 지금 앱솔루트가 지금 반영이 안 돼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건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여기 렐라티브가 걸려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우리가 전체에다가 렐라티브를 걸어줬는데, 자, 그러면 위에 것 좀 볼게요. 얘네들도 아마 그러면 지금 반영이 안 돼 있을 거예요. 그렇네요. 얘도 지금 반영이 안 돼 있고, 제가 보기에는 얘도 지금 반영이 안 돼 있죠. 자, 지금 이제 이미지 정렬 자체가 뭔가 다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네요. 자, 앱솔루트들이 다 작동을 안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정렬이 된 것처럼 이미지 크기 때문에 순간 헷갈렸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컨텐츠 이미지 있죠. 여기다가 이제 컨텐츠 이미지 박스라 쓰고, 그냥 박스라 쓸게요. 박스. 그 다음에 이렇게 쓸까요? 이렇게. 그러면 얘네들이 이제 앱솔루트가 정상 작동하겠죠. 자, 그러면 이 이미지 박스라고 줬던 것들 그대로 좀 반영을 좀 해줄게요. 다시. 이게 지금 작동을 안 했던 거예요. 이 배너 2도 마찬가지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확인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얘네들도 마찬가지죠.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얘죠. 이렇게만 해주면 되겠습니다. 됐네요. 자, 그러면 이 이미지 가운데로 정렬이 되겠죠. 되죠? 그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감싸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이 녀석들이 제대로 작동을 안 했던 거죠. 왜냐면 이제는 완전 다 수직 정렬이 되어 있는 상태로 지금 변형을 해준 거예요. 자, 얘가 아니었으면 저도 그냥 작업을 할 뻔했네요. 자, 그러면 이제 얘는 완성이 됐죠. 자, 그 다음에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4 완성했으니까 5 완성하면 되겠죠. 5. 자, 5 같은 경우는 이제 왼쪽에 이미지 있고 오른쪽에 이제 이런 식으로 있어요. 근데 얘는 여기에 백그라운드 이미지도 하나 걸려 있거든요. 그렇게 작업을 해주긴 해야 됩니다. 자, 일단 요 이미지부터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대로 가져와요. 얘는 일단 이미지 가져오기 전에 좌우를 먼저 바꿔야죠. 이렇게. 됐어요. 얘는 해외 송금 이용하면 이래요. 해외 송금 이용하면 이렇게 적어주면 되고요. 자, 텍스트도 마찬가지죠. 됐어요. 그 다음에 요거 뭘로만 바꿔주면 돼요? 해외 송금 이렇게 하는 게 끝이죠.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거 그대로 또 복사합니다. 자, 복사해서 넣고 얘는 5라고 바꿔주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미지. 자, 너비가 좀 다르죠. 너비 높이. 그러면 요것도 마찬가지로 얘도 이런 식으로 반영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생각을 해보면, 자, 우리가 이미지까지는 해가지고 다 반영이 됐는데, 자, 생각해봅시다. 컨텐츠 이미지, 그 다음에 컨텐츠 이미지, 이게 지금 똑같죠? 그죠? 물론 이제 나중에 레프트 값이 조금 변형되는 그런 사실이 있긴 하지만, 지금 수직 정렬되고 막 하는 거는 코드가 지금 다 똑같다라는 걸 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런 거는 어떻게 해줄까요? 여기 마찬가지로 뭐 배너 BTM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처럼 제가 여기다가 믹스인 하나만 쓸게요. 믹스인이라 쓰고요. 컨텐츠 이미지 이런 식으로 써줄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요거 그대로 복사합니다. 넣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레프트 같은 경우는 따로 조절을 해줄 필요는 있으니까 레프트 받아주면 되고, 레프트의 기본 값은 제가 오토로 하겠습니다. 오토로 줄게요. 오토. 왜냐면 레프트는 기본 값이 오토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미지도 이렇게 있죠. 저는 이미지도 마찬가지로 위드를 오토로 두겠습니다. 오토. 그러면 여기다가 달러 오토 뭐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겠죠. 근데 얘는 이제 높이도 들어가요. 사실 높이도 하이트도 오토. 이렇게 써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써준 다음에 요걸 이제 어디다가 반영해주면 되는 거예요? 얘네들 있죠. 밑에 보면 요거 여기다가 인클루드해서 그대로 반영해요. 인클루드 컨텐츠 이미지. 그러면 얘네 이제 레프트 따로 이제 10픽셀 당겨주니까 레프트 10픽셀 이렇게 넘겨주면 되고, 그 다음에 너비도 마찬가지로 너비도 473픽셀 뭐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겠죠. 그럼 요거는 이제 필요 없어요. 요렇게만 써주면 되겠죠. 자, 나머지 것들도 똑같죠. 이 컨텐츠 박스도 결국에는 여기 이제 앱솔루트 이런 것들 다 그대로 반영되잖아요. 똑같죠, 코드가. 중복되는 것들 웬만하면 최소화 시켜주는 게 제일 베스트입니다. 자, 얘는 레프트 130픽셀. 그 다음에 너비 높이도 얘는 다 다르죠. 409 달러 하이트.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주면 되고요. 자, 이거는 이제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죠. 자, 얘는 너비가 459 607. 그 다음에 레프트는 10픽셀. 쉬워요. 얘도 레프트는 10픽셀 492. 그 다음에 408. 이렇게만 써주면 됩니다. 레프트는 10픽셀이네요. 요거 나중에 레프트는 여기서 조정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408. 그 다음에 715. 됐죠. 자, 코드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줄어든 걸 볼 수가 있어요. 어차피 똑같이 반영이 되는 건 똑같아요. 반영이 똑같은데 지금 이제 반복되는 것들을 지금 이제 믹스인 문법을 통해서 최소화 시켜준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예요. 원래는 여러분들 믹스인을 안 쓰게 되면 이걸 이제 공통 클래스를 이용해서 막 반영을 했죠. 그죠? 그 다음에 컨텐츠 박스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컨텐츠 박스 믹스인 써서, 자, 얘도 똑같죠. 어차피 디자인은 아예 똑같아요. 그러면 이게 되려나? 야, 요거는 이렇게 씁시다. 컨텐츠 텍스트 요것만 복사를 해볼게요. 제가 배너 1만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컨텐츠 박스를 여기다가만 인클루드해서 이렇게 반영했을 때 첫 번째 거 잘 반영되나요? 잘 되네요. 보이죠? 잘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이제 누구한테 반영해주면 되냐면 여기다가 이렇게 인클루드. 얘는 요렇게, 얘는 어차피 서브 이미지는 얘밖에 없으니까 요렇게만 써주면 되고, 요렇게 됐죠. 그 다음에 요것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즉 공통 디자인을 지금 뭐예요? 최소로 시켜준 거죠. 자, 안 바뀌죠? 디자인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믹스인을 안 쓰게 되면 여기다 뭐 죄다 다 써줘야 되는데, 믹스인을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구현이 가능해진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엄청나게 코드가 깔끔해진 거예요. 그래서 뭐 이미지, 얘는 컨텐츠 텍스트와 관련된 거니까 코드를 조금 위에다 밑에 이렇게 쓸게요. 컨텐츠 텍스트. 그 다음 배너 BTN도 마찬가지. 여기다 쓰지 말고 텍스트 다음에 배너 BTN 이런 식으로 이렇게 써줄게요. 배너 컨테이너. 자,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코드가 굉장히 깔끔해진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배경 이미지만 넣어주면 됩니다. 요거 그대로 복사하면 요 부분에 여기에 달려있나?
여기에 달려 있네요. 자, 이런 식으로 배경 이미지가 달려 있습니다. 지금 배경 이미지 보게 되면 노 리피트랑 12%에 이제 이렇게 50% 수직 정렬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포지션이에요. 우측에 되어 있는 이 부분이 포지션이고, 배경색은 뭐 이런 식으로 걸려 있대요. 자, 그러면 얘한테만 별도로 이미지를 걸어주면 되겠죠. 백그라운드 이미지. 근데 백그라운드라 쓰면 여러분들이 요 이미지 URL이랑 이제 요걸 복합적으로 같이 쓰는 게 가능하거든요. 자, 이렇게 쓰고, 자, 노 리피트, 마이너스 12%, 그 다음에 50%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보이죠? 이렇게. 지금 이제 요 카카오뱅크 자체가 그렇게 구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배너 2부터 배너 5까지 구현이 완료가 된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됐습니다. 자, 디버그 모드로 한번 볼까요? 그냥. 자, 디버그 모드로 한번 보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깔끔하죠. 물론 이제 제대로 배치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요 세밀한 디자인은 구현을 해줘야 돼요. 그거는 뭐 이따가 하기로 하고요. 자, 일단은 여기까지.